안녕하세요. 여유롭고 든든한 배당 라이프를 꿈꾸는 여러분의 투자 멘토 배당 트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S&P 고점 매수의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는지 충격적인 팩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자,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S&P 500이 너무 올라서 무섭다. 저도 투자자로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특히 요즘 금리 인상 우려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이 과연 투자 타이밍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죠? 자, 그래서 고점 매수가 정말 위험할까? S&P 고점 매수 후에 5년 뒤, 10년 뒤를 한번 보자고요. 요약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2000년 닷컴 버블 고점에서 S&P 500에 투자한 사람들도 10년 만에 약 6.5%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단기적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기로 보유한다면 시장이 회복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닷컴 버블 고점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장기 보유하면 낮은 위험으로 되고 높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할 매수도 함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2000년 고점에 투자한 후에 10년간 투자자들이 평균 6.5%의 수익률을 냈지만 닷컴 버블 당시에 그때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등 후에 대폭 하락했는데 전체 S&P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됐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로 가지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투자했을 때 단기 충격은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일시적인 하락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가 꼭 실패가 아니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은 장기 상승하는데요.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과거 성과가 너무 뛰어나고 시간의 역할을 했다. 시간은 나의 친구, 고점 매수 해도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투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28년 이후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9.8%라고 합니다. 이게 고점에서 투자해도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하시면 대다수 경우 플러스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 장기 보유 시에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수익률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90년 이상 장기 데이터를 보시면 시장은 여러 번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결국에 상승하는 경향이 이렇게 분명히 이게 보이죠. 특히 배당 재투자 효과까지 더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시장이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기다림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기간의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시간을 믿고 투자하는 게 장기적인 성과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시장의 단기 소음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시장에 머무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라는 거. 시간은 분명 투자자의 친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심리적 함정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투자의 기회를 망친다는 거죠. 공포에 굴복하시게 되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매수를 피하는데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투자하는 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하락에 대한 공포인데요. 그런데 87년에 블랙 먼데이 같은 급락 후에도 시장은 평균 2년 이내에 완전한 회복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핵심은 이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감정의 영향이 뚜렷한데요. 투자자들이 고점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손실 공포인
신호인데,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블랙 먼데이 사건 직후에 2년 내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S&P 500이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했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공포는 대중심리에서 오는데요. 모두가 팔 때 팔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포를 극복하셔라. 그래서 심리 관리를 하시면서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시면서 명확한 투자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며, 계획대로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시면 시장의 급락에도 담담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고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분할 매수가 나을까요? 일시불로 투자를 한 게 나을까요? 자, 20년 3월에 폭락했죠. 그때 수익률을 보자고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40% 이익이었습니다. 일시불로 투자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아주 단순하죠. 분할 매수가 리스크 완화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40% 이상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단기 변동성을 완화해줘서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뜻이죠. 자, 최근 시장을 보시면 일시불로 대비 분할 매수를 했을 때 특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손실 완화 효과가 큰데요. 이때 대폭락한 다음에 꾸준히 분할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수 시점이 분산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일시적인 급락에 대한 노출이 줄어드는데, 장기에는 이런 전략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불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리스크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나 고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때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고점 매수해서 하락해버렸어요. 대처법이 있을까요?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0%가량 폭락이 했습니다. 그때 배당을 재투자하고 꾸준히 매수한 투자자가 평균 7년 만에 완전히 손실을 복구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락장 후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수익 회복에 결정적이었다. 아주 결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당금 재투자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지고 자본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꾸준한 추가 매수는 평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줄여주죠. 이런 전략이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고요. 하락장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꾸준한 투자 계획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급락 시에 과민 반응 대신에 단계적인 매수와 배당 재투자를 통한 장기 전략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고점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겠죠.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 볼게요. 25년 8월 현재 S&P 500 선행퍼가 약 24배입니다. 역사적 평균 16배를 40% 이상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의미하냐면 시장이 다소 과열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서 단순히 과열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S&P 가격 수익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높은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그래서 지금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이 이 수치를 방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 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종합적인 성장 잠재력을 함께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재 고점이라는 신호인데 성장 산업의 주요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한 투자 기회도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이 고평가된 점을 인정하면서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고점 매수 결과 기술주냐 배당주냐, 요약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고점에서 기술주가 변동성이 큰데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70% 급감을 했어요. 급락해버렸는데 배당주는 20%의 하락에 그쳤죠. 이 점이 투자 섹터 선택이 수익률과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술주와 안정적인 배당의 수익률 차이가 너무나도 지금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주는 변동이 큰데 회복력도 탁월하고, 반면에 배당주는 꾸준한 현금흐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적절하게 섞으셔서 변동성 완화를 하고 수익의 극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요? 자,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성장주와 배당주를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이 아주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숨은 변수가 있어요.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S&P 500 시장 변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금리 환경 변화가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성장주의 미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투자 심리를 차갑게 할 위험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환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병행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무작정 회피하기보다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차별화된 섹터 전략으로 변동성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겠다, 이렇게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 매수할 때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선택이죠. 워렌 버핏 역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전후에서 고점 근처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었죠. 그때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보유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요. 이게 좋은 기업은 좋은 가격에서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의 성공이 반드시 단기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기적 가치의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죠.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 고점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하시고 견고한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 전망을 한번 볼까요? 성장 산업에 따라 2030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점이라도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 이러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면 헬스케어에서 비만, 유전자 치료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에너지에서는 탄소 중립 트렌드와 맞물려서 강한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산 투자가 장기 성공 전략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덧붙여서 미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한 분산 투자로 장기 성장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점 매수의 위험성과 기회를 역사적 데이터와 최신 시장 상황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든든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